즈엉의 하루는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5시,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알람을 끄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그 떨림을 무시한 채 천천히 일어났다. 기숙사의 침대는 단단하고 좁았다. 방 한쪽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조심스레 옷을 갈아입었다. 동료들을 깨우지 않으려 신중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이미 반복된 습관처럼 보였다. 오늘도 같은 하루겠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공장 작업복을 걸쳤다.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자신은 지쳐 보였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에 마주친 동료들의 얼굴도 비슷했다. 새벽부터 식당 안은 노동자들로 붐볐다. 그들 모두는 무표정하게 배급받은 음식을 쟁반에 담아 테이블에 앉았다. 밥, 국, 그리고 간단한 반찬 몇 가지. 음식의 맛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즈엉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뜨거운 국을 한 모금 들이켰다. 식당 구석에서는 작은 소란이 들려왔다. 몇몇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종종 한국 공장의 소식을 이야기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월급을 받고 복지도 잘 되어 있다더라. 이런 대화는 늘 그렇듯이 불만으로 이어졌다. 우린 왜 똑같이 일하고도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지? 즈엉은 그런 대화를 멀리서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왜냐하면 우린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가 이 공장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안정적인 월급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존. 그 이외의 것은 그녀에게 사치였다. 그날 아침 통근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주변의 동료들은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하며 긴장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우리가 뭘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공장에 도착한 즈엉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작업 라인에 앉았다. 그녀의 자리에는 작은 조립 부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을 움직이며 기계적으로 조립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였지만 주변 공기의 긴장감은 분명 느껴졌다. 그날 오전 10시쯤이었다. 작업장 한쪽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도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고요했던 작업장이 순간 술렁였다. 모두가 손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다. 젊은 남성 노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외치고 있었다. 왜 우린 한국 사람들처럼 월급을 받지 못하는 거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그의 외침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였다. 처음에는 몇몇이 동의의 목소리를 내더니 곧 수십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맞아. 우리도 복지를 요구해야 해. 월급을 올려라. 우리가 무슨 로봇인 줄 아냐? 즈엉은 그 모든 소란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저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회사가 우리 말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 그녀 옆에 앉아있던 미는 달랐다. 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크게 외쳤다. 맞아.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강렬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었다. 미는 즈엉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즈엉, 너도 같이 해야 해. 우리가 뭉치면 뭔가 바꿀 수 있을 거야. 즈엉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나까지 나섰다가 잘리면 어쩔 건데? 그녀의 말에 미는 실망한 듯 고개를 돌렸다. 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회사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을 거냐고? 그 말은 즈엉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난 내 자리가 중요해. 내 가족을 위해 이 일을 계속해야 해.
나까지 잘릴 순 없어.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노동자들은 점점 더 큰 무리를 이루며 회사에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파업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공장은 이미 조용히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합니다. 자동화 시스템 전환에 따라 일부 노동자의 배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 발표는 곧 노동자들의 공포와 분노를 폭발시켰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고 공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즈엉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조립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봐라.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나처럼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날 밤 즈엉은 기숙사 게시판에서 새로운 공지를 발견했다. 스마트 팩토리 교육 프로그램 신청서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그녀의 생존 본능이었다. 즈엉은 스마트 팩토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처음으로 느꼈다. 단순 조립 작업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일이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오류를 감지하며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낯선 경험이었다. 그녀는 교재를 붙잡고 밤늦게까지 씨름하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내가 이걸 배우지 않으면 나도 결국 밀려날 거야. 그녀는 자신을 위로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공장 내부의 변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공장은 서서히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매일 아침 통근 버스를 타고 공장에 도착할 때마다 그녀는 빈 작업대를 보곤 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미는 그런 즈엉에게 항상 충격적인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미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즈엉, 내가 말했지? 이 공장은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 기계가 모든 걸 대체하고 있어. 즈엉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선택한 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스마트 팩토리 교육이 끝난 즈엉은 새 부서에 배치되었다. 이제 그녀는 자동화 기계를 직접 조작하며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작업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 애썼다. 이제는 내가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려 했다. 하지만 공장의 내부는 이미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하나둘씩 해고되었고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깊어졌다. 누구도 자신의 자리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즈엉,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옆자리 동료 푸엉이 그녀에게 물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을 가치가 있을까? 즈엉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난 이걸 끝까지 해낼 거야. 공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 있었다. 자동화 시스템이 점점 더 많은 작업을 맡으면서 사람들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미는 공장을 떠난 후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 즈엉은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어느 날 그녀를 만나러 갔다. 너 여기서 일하는 거구나. 즈엉은 카페 안에 들어서며 말했다. 미는 밝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즈엉, 넌 여전히 거기서 버티고 있구나. 넌 대단해. 그날 둘의 대화는 짧았지만 즈엉의 마음에는 깊은 흔적을 남겼다. 미는 말했다. 난 후회하지 않아. 내 목소리를 냈고 지금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 너도 언젠가는 내 길을 찾게 될 거야. 그 말은 즈엉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공장의 자동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제는 작업 라인의 절반 이상이 기계로 대체되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기계는 냉정하게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다.
즈엉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녀는 매일 밤 기숙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넌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너도 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아? 어느 날 밤, 즈엉은 결심했다. 그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그녀는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미를 만났던 날을 기억하며 말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나만의 길을 찾을 거야. 그날 밤, 즈엉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기계의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완료되면서 공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공장 전체를 메웠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 남은 노동자들은 오직 기계의 보조 역할을 맡고 있었다. 즈엉은 여전히 공장에 남아 자신의 일을 이어갔다. 그녀는 기계 조작 업무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관리자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며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공장 밖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미는 자신의 카페를 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즈엉에게 이렇게 말했다. 즈엉, 넌 너무 자신을 가두지 마. 세상은 넓고 너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 즈엉은 그 말을 깊이 새겼다. 그녀는 자신도 미처럼 언젠가 공장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어느 날, 즈엉은 기숙사 방 창문 너머로 멀리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일까? 아니면 나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천천히 책상에 앉아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지역 기술 교육센터의 입학 신청서였다. 스마트 팩토리 교육 이후 그녀는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갈망을 느꼈다. 그녀는 이 신청서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 즈엉은 공장에서 퇴근한 후 미의 카페를 다시 찾았다. 미는 그녀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즈엉, 너 정말로 뭔가 시작하려는 거야? 즈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알아가고 싶어. 미는 그녀를 격려하며 말했다. 좋아.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더 힘이 날 것 같아. 우린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즈엉은 다시 공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조금씩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공장 안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즈엉의 마음속에서는 그 소리가 더 이상 그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곳에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선택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공장 안에서 떠오르는 희망의 빛을 느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과 변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삶의 길은 한 가지가 아니며 모든 선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